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영하 35도의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돈은 200만 투그릭, 월급의 3분의 1이 난방비로 사라지는 도시입니다. 석탄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난로 앞 몇 걸음 안에서만 따뜻함을 느끼며 버텨야 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혹독한 겨울을 바꾼 건 거대한 발전소도 정부 정책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온돌 방식이 바닥 아래에서 조용히 몽골의 겨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투그릭을 30만으로 줄인 그 선택은 한 가정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몽골은 한국의 방식을 먼저 믿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0만 투그릭의 겨울을 버티던 한 가족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하 35도의 도시에서 바닥 하나가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외 현장의 변화를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 6시 창밖은 회색 연기로 가득했어요. 도시 전체가 석탄 연기에 덮여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죠. 아이들은 실내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냈습니다. 저는 암갈랑 바자르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에요. 40대 중반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같은 고민이 시작됐죠. 난방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제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난로는 집 중앙에 있었지만 따뜻한 공간은 반경 몇 걸음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냉기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난로 주변에서만 놀았습니다. 방 구석은 항상 차가웠죠. 밤이 되면 온도가 더 떨어졌어요.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난로 불을 끄면 안 됐어요. 한번 꺼지면 다시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밤새 석탄을 계속 넣어야 했죠. 두세 시간마다 일어나서 석탄을 보충했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난방이 멈추는 순간 삶이 멈춥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동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난방시설이 고장난 집에서였죠. 추위는 그만큼 무서웠어요. 창문은 두 겹으로 된 이중창이었어요. 그래도 틈새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성에가 가득했죠. 손으로 문지르면 얼음처럼 단단했어요. 실내 온도는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최악 수준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했습니다. 겨울은 생존의 계절이었죠. 따뜻함이 아니라 버티는 것. 그게 우리의 겨울이었어요. 난방비는 매년 올랐습니다. 작년엔 180만 투그릭을 냈어요. 올해는 결국 200만 투그릭을 넘길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월급의 거의 3분의 1이 매달 겨울에 사라졌죠. 식비를 줄여야 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내는 매일 걱정했어요. 석탄값이 또 오르면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답이 없었죠. 난로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몽골의 겨울을 버티려면 난로가 필수였으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웃집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누구는 집 일부만 난방했습니다. 거실과 부엌만 따뜻하게 하고 방은 포기했죠. 그러면 60만 투그릭 정도로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에는 이불을 두세 장씩 덮어야 했습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지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해도 영하 20도가 넘는 날엔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이들의 손이 얼어붙어 있는 걸 보는 건 괴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겨울을 산다는 건 뭘까? 연기 속에서 숨을 쉬고 난로 앞에서만 따뜻함을 느끼고 매년 200만 투그릭을 걱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거리는 텅 비었어요.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도 빨리 움직였죠.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동상에 걸렸어요. 귀와 손가락이 먼저 얼었습니다. 병원엔 동상 환자가 늘 있었죠. 석탄 연기는 건강도 해쳤습니다. 기관지염 환자가 겨울마다 급증했어요. 저희 집 아이도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기질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난로를 끌 순 없었어요. 저는 은행 업무를 보면서도 난방비 걱정을 했습니다. 고객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겨울만 되면 대출 문의가 늘었습니다. 난방비 때문이었죠. 그렇게 몽골의 겨울은 모두에게 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석탄을 한 삽 더 넣었습니다. 불꽃은 잠시 활활 타올랐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그 바닥이 달라질 줄은. 200만 투그릭이라는 숫자가 처음 들렸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지서를 3번 확인했어요. 작년보다 20만 투그릭이나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아내에게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을 나는데 200만 투구릭이라니 이건 매년 시험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아내도 고개만 끄덕였죠. 우리 둘 다 말을 잃었어요. 제 월급은 600만 투구릭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200만 투구릭이 난방비로 나가면 남는 건 400만 투구릭 뿐이었어요. 식비, 학비, 교통비, 의료비. 모든 걸 400만 투구릭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계산이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일부 공간만 난방하면 어때요? 저도 생각해봤던 방법이었어요. 거실과 부엌만 따뜻하게 하고 방은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60만 투구릭 정도로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밤에 자는 방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불을 3장 덮어도 추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재울 순 없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아낄 수 있는 돈은 분명 컸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추위도 컸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덮었어요. 이웃집 바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지냈어요. 방은 완전히 닫아뒀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적응됩니다. 바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나무도 전기 히터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용은 비슷했어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동료들도 고객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만 되면 대출 문의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난방비였습니다. 한 고객이 말했죠. 당장 낼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겨울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넉 달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에 50만 투구릭씩 쓴다면 총 200만 투구릭이었습니다. 정확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었죠. 아내는 식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덜 사고 야채 위주로 장을 봤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먹는 건데.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외식을 못 시켜주는 것도 새 옷을 못 사주는 것도 모든 게 난방비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석탄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년 겨울마다 같은 걱정을 하고 난로 앞에서만 따뜻함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이게 정상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어요. 난방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난로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죠. 그걸 포기할 순 없었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구나. 또 시작이구나. 난로에 석탄을 한 삽 더 넣었습니다. 불꽃은 타올랐지만 제 마음은 점점 식어갔어요. 아내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이었으니까요. 고지서를 다시 봤습니다. 200만 투구릭. 그 숫자가 제 겨울을 그리고 제 가장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월 초였습니다. 은행 로비에 낯선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식 전기 온돌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온돌? 처음 듣는 단어였죠. 하지만 난방비 절감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명회는 주말에 열렸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참석했어요. 회의실엔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죠.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낯선 한국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삼명테크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어요. 화면에 온돌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천년 난방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건 현대화된 전기 온돌이죠.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닥을 데운다고요? 몽골에서는 난로가 전부였어요.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옆자리 사람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핵심은 마그네슘 추결 구조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닥 아래 설치된 시스템이 보였어요. 전기가 끊겨도 10시간 이상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전기가 끊겨도 따뜻하다니 그런 기술이 한국에 있었습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몽골 환경에서 검증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전기 온돌? 몽골에선 전기 요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비용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난방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저를 봤어요. 평균 40평 주택 기준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30만 투그릭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200만이라는 숫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입니까? 누군가 다시 물었어요. 네, 실제 사용 가구 데이터입니다. 엔지니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0만 투그릭. 제가 쓰는 돈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너무 완벽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설치 비용은 얼마입니까? 옆자리 남자가 물었어요. 40평 기준 약 800만 투그릭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800만 투그릭.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800만 투그릭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투그릭씩 아낄 수 있었어요. 1년 4개월. 그 시간만 버티면 그 다음 겨울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또 물었습니다. 몽골은 가끔 정전이 됐어요. 특히 겨울철엔 전력 부족이 심했죠. 마그네슘 추결 구조가 작동합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전기 없이도 10시간 이상 버팁니다. 10시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전은 서너 시간 안에 복구됐어요. 하루면 끝납니다. 20년 보증입니다. 엔지니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루 시공, 20년 보증. 겨울 20번을 책임진다는 말이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낯선 기술이었어요. 몽골의 겨울을 정말 버틸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됐습니다. 만약 정말로 30만 투그릭으로 겨울을 날 수 있다면 그건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800만 투그릭. 큰 돈이었지만 매년 200만 투그릭을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난로가 아닌 다른 겨울을 상상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설명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식 온돌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온돌이요? 저는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바닥을 데우는 방식, 마그네슘 추결 구조, 전기가 끊겨도 10시간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달 난방비가 30만 투그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30만 투그릭이요? 정말입니까?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800만 투그릭입니다. 아내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800만 투그릭이면 우리 저축 거의 다 쓰는 거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저희가 몇 년간 모은 돈이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전부를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처럼 난로를 쓰면 매년 200만 투그릭이 나갔어요. 하지만 온도를 설치하면 매년 30만 투그릭이면 됐습니다. 1년에 170만 투그릭을 아끼는 거였죠. 800만 투그릭을 170만 투그릭으로 나누면 4.7년이었습니다. 대략 5년이면 본전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득이었죠.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만약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800만 투그릭이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명함을 줬었어요. 거기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죠. 이틀 후 저는 이미 온도를 설치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주택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건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도르지입니다. 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로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도르지가 웃었습니다. 난로 없습니다. 바닥이 난로예요. 그는 바닥을 가리켰죠. 저는 손을 바닥에 대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은은하게 열이 올라왔습니다. 뜨겁지 않았지만 확실히 따뜻했죠. 이게 온돌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작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도르지가 말했어요. 이제 넉 달째 쓰고 있죠. 그는 거실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아이 둘이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외투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네,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유롭게 놉니다. 도르지가 답했죠.
저는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 모든 공간이 고르게 따뜻했어요. 난로처럼 한 곳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죠. 난방비는 정말 30만 투구릭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르지는 고지서를 보여줬어요. 작년 12월 28만 투구릭, 1월 32만 투구릭, 2월 29만 투구릭. 정말이었어요. 저는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8만 투구릭. 제가 한 달에 쓰는 50만 투구릭보다 훨씬 적었어요. 거의 절반이었죠. 전기가 끊긴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도르지가 답했습니다. 작년 12월 서너 시간 정전됐죠. 하지만 집은 따뜻했어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전에도 버틴다. 그건 몽골에서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겨울철 정전은 생명과 직결됐으니까요.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도르지가 말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났죠. 그날 저녁부터 바로 썼어요. 하루. 정말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했습니다. 도르지가 설명했죠. 바닥을 뜯고 온돌판을 깔고 다시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온돌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이었죠. 보증은 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도르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을 보증한다는 건 겨울 20번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장나면 무상으로 고쳐준대요.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겨울 20번. 그 기간 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안전한 투자였어요. 집을 나서며 저는 도르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도르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매년 170만 투구릭을 아끼는 거예요. 5년이면 본전이고 그 이후론 계속 이득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같은 계산을 했었어요. 5년이면 본전. 그 이후는 이득.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800만 투구릭을 걸어보자. 200만 투구릭짜리 겨울에서 벗어나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바닥을 선물하자.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설치합시다. 아내는 제 눈을 봤어요. 확신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을 믿어봅시다. 다음날 저는 삼명테크에 연락했습니다. 온돌 설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직원이 답했어요. 현장 조사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틀 후 한국 엔지니어와 현지 시공팀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집 구조를 살펴봤어요. 바닥 면적을 재고 단열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용량을 점검했습니다. 설치 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40평 기준 800만 투구릭입니다. 공사 기간은 하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월 15일이었죠. 좋습니다. 그날 시작하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800만 투구릭. 큰 돈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20년을 책임지는 기술이라고. 아내가 차를 내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바닥에서 놀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난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이 난로와 작별하겠구나. 20년 넘게 함께한 난로였어요. 하지만 이젠 새로운 방식으로 겨울을 맞을 시간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는 겨울.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시공팀이 아침 7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1명과 현지 시공 인력 5명이었어요. 그들은 트럭에서 장비를 내렸습니다. 온돌판, 시멘트, 각종 공구들이었죠. 오늘 안에 끝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집 전체 바닥을 뜯고 다시 까는 게 하루 만에 가능할까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존 바닥을 뜯어냈어요. 망치와 드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죠. 아내와 아이들은 잠시 이웃집으로 피신했어요. 2시간쯤 지나자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민바닥이었어요. 그 위에 시공팀은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열이 아래로 빠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단열재 위에 온돌판이 올려졌습니다. 얇은 금속판처럼 보였어요. 이게 마그네슘 추결 구조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합니다. 저는 온돌판을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홈이 파여 있었어요. 이 홈으로 열이 순환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전기 히터선이 여기 들어가고 마그네슘 층이 열을 저장하죠. 전기 히터선이 온돌판 위에 설치됐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졌어요. 간격이 중요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너무 좁으면 전기 소모가 크고 너무 넓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정오가 됐습니다. 시공팀은 잠깐 쉬며 점심을 먹었어요.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순조롭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예정대로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오후에 콘크리트 붓고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오후 1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시멘트를 섞기 시작했어요. 믹서기가 돌아가며 콘크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두께가 중요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너무 얇으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너무 두꺼우면 열전달이 느려집니다. 콘크리트가 부어졌습니다. 시공팀은 조심스럽게 표면을 고르게 펴냈어요. 물손질을 하며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굳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럼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후 4시 바닥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기 배선만 남았어요. 온도 조절기가 벽에 설치됐습니다. 이걸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저는 조절기를 만져봤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8도. 현재 실내 온도였습니다. 22도에서 24도가 적정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오후 5시 30분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사용하세요. 처음엔 약하게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시공팀이 떠나고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먼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닥은 매끄럽게 마감돼 있었죠. 하루 만에 정말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도 조절기를 켰습니다. 20도로 설정했어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미지근했어요. 정말 되네요.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점심때쯤 되자 집안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난로 없이도 따뜻했어요. 신기했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 공간 전체를 데웠죠.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따뜻해요. 큰아이가 소리쳤어요. 작은아이도 따라 누웠습니다. 둘 다 외투를 벗었어요. 실내복만 입고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모든 곳이 고르게 따뜻했어요. 난로처럼 한 곳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똑같이 따뜻했죠. 3월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전기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숫자를 봤습니다. 32만 투그릭. 32만 투그릭. 정말이었어요. 설명회에서 들었던 그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작년 3월 고지서를 꺼내봤습니다. 55만 투그릭이었어요. 올해는 32만 투그릭, 23만 투그릭을 아낀 거였습니다. 한 달 만에요. 아내에게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32만 투그릭이에요.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32만 투그릭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넉 달 겨울을 32만 투그릭으로 나면 총 128만 투그릭이었어요. 작년엔 200만 투그릭을 썼습니다. 올해는 128만 투그릭, 72만 투그릭을 아꼈어요. 4월 고지서도 비슷했습니다. 28만 투그릭. 날씨가 풀리면서 난방을 덜 써서 더 적게 나왔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저는 총정산을 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넉 달. 총 난방비는 130만 투그릭이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엔 200만 투그릭을 썼습니다. 70만 투그릭 절감. 1년이면 140만 투그릭을 아끼는 거였어요. 800만 투그릭 설치비를 140만 투그릭으로 나누면 5.7년. 6년이면 본전이었습니다. 은행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돌 설치했어요. 난방비가 30만 투그릭대로 나왔습니다. 모두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요? 저는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동료들은 숫자를 보며 감탄했어요. 저도 설치하고 싶은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온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밭도 물어봤어요. 정말 좋습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밤에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난로 앞에서만 느끼던 그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따뜻함이었죠. 아이들은 이제 바닥에서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외투 없이도 괜찮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800만 투그릭.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영하 30도를 30만 투그릭으로 버팁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이제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봄이었지만 저는 이미 다음 겨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겨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죠. 30만 투그릭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점심을 먹는데 동료 에르덴이 물었습니다. 온돌 정말 좋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난방비가 3분의 1도 안 나와요. 에르덴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설치하고 싶은데 800만 투그릭이 부담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6년이면 본전입니다. 그 이후론 계속 이득이에요. 일주일 후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저도 신청했어요. 다음 주에 설치합니다. 저는 기뻤어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삼명테크 엔지니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자르 시댁 덕분에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주변 분들이 직접 보시고 신청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좋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자 엔지니어가 웃었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광고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후기죠. 6월 중순 이웃집 밭도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 시공 현장을 구경했어요. 1년 전 우리 집과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났죠. 바트가 말했습니다. 당신 집 보고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노는 거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번 겨울엔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7월이 되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별장 지역에서 온돌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앙난방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삼명테크 지사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은행에 업무차 왔다가 저를 알아봤어요. 바자르 씨시죠? 저희 첫 고객이십니다.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요즘 설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 이맘때보다 3배 늘었습니다. 특히 별장 지역이 많아요. 왜 별장 지역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앙난방이 없어서요. 지사장이 설명했어요. 그쪽은 다 개별 난방인데 온돌이 가장 경제적이거든요. 석탄 난로보다 훨씬 싸고 깨끗하니까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별장 지역 사람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매년 200만 투그릭씩 난방비를 내는 것.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몽골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입니다. 지사장이 말했어요. 친환경 난방이라고 해서 그린 대출 지원을 검토 중이래요. 그린 대출?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든요. 지사장이 설명을 이었어요. 석탄 난로 대비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기 효율도 높아서요. 정부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온돌을 선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800만 투그릭이 부담인 사람들에게 대출 지원은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8월 말 저는 회사 후배 바트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축하합니다. 난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죠. 온돌 설치하려고요. 바트르가 답했습니다. 선배님 이야기 듣고 결정했어요. 신혼집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저는 기뻤습니다. 젊은 세대가 처음부터 온돌을 선택하다니요. 9월 초 은행 로비에 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식 온돌 사용자 간담회였어요. 삼명테크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엔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온돌을 설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설치한 사람도 있었고 최근에 한 사람도 있었죠. 한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설치했어요. 1년 가까이 썼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어요. 난방비가 정말 30만 투그릭대로 나와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첫 달 고지서가 32만 투구릭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작년엔 50만 투구릭 넘게 썼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였어요.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자유롭게 놀아요. 그 모습 보는 게 제일 기뻐요. 간담회가 끝나고 한 노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별장이 있거든요. 거기 중앙난방이 안 돼서 고민이었어요. 별장이면 더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깨끗해질 거예요. 석탄 연기가 없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요. 연기 때문에 겨울엔 별장을 못 갔어요. 이젠 가능하겠네요. 10월이 됐습니다.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죠. 두 번째 겨울이었어요.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기대돼요. 처음으로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선택이 맞았어요. 거리를 걷다가 삼명테크 트럭을 자주 봤습니다. 온돌 설치 현장으로 가는 차량이었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하나둘 온돌을 선택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난로가 아니라 한국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온돌 기술이 몽골의 겨울을 바꾸고 있었어요. 밤에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200만 투구릭에 짓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30만 투구릭으로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제 주변으로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맞이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11월 초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두려웠는데 올해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온도 조절기를 22도로 설정했습니다. 기계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익숙한 따뜻함이었죠.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더니 바로 바닥에 앉았어요. 아빠, 친구네 집은 아직도 난로 써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거실만 따뜻하고 방은 추대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 집은 어때? 아이가 웃었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어디든 따뜻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바닥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색연필을 옆에 두고 종이 위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뭐 그려? 제가 물었죠. 우리 집이요. 따뜻한 집.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집안의 가족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난로는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었죠.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작년엔 집안에서도 외투 입고 지냈는데 이젠 자유로워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실내복만 입고도 편하게 지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엔 난로 주변에만 모여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 앉을 수 있었죠. 공간 전체가 따뜻했으니까요. 큰아이가 책을 읽었습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요. 작은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역시 바닥에 앉아서였습니다. 아내는 뜨개질을 했고 저는 신문을 봤죠. 작년엔 이렇게 못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났어요. 작년 겨울엔 모두 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추웠으니까요. 12월 중순 아내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서 바닥에서 놀기 시작했죠. 한 친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바닥이 정말 따뜻하네요. 아이들이 외투도 안 입고 노네요. 다른 친구도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우리 집은 난로 앞에서만 놀 수 있는데 여긴 어디서든 놀 수 있겠어요. 아내가 온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설치 과정, 난방비, 생활의 변화. 친구들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정말 난방비가 30만 투구릭대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29만 투구릭이었어요.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은 50만 투구릭 넘게 나오는데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바닥 위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구르고 뛰고 앉고 눕고 자유로웠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항상 난로 근처에만 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 아이들 보니까 부럽네요. 1월 초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전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10명쯤 모였는데 자연스럽게 난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60만 투구릭 넘었어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도 비슷해요. 매년 이맘때면 걱정입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바자르 시댁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0만 투구릭 안 나왔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뭘 쓰시는데요? 저는 온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 기술, 바닥 난방, 마그네슘 추결 구조.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설치비가 얼마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800만 투구릭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6년이면 본전이에요. 그 이후론 계속 이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3명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온돌 설치 업체 연락처였어요. 저는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저는 후회 없어요. 2월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누워서 쉬고 있었죠.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작년 겨울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왜? 아이가 말했습니다. 작년엔 항상 춥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안 춥다고 안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작년엔 아이들이 자주 춥다고 말했어요. 이불을 더 달라고 했고 난로 앞에 가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올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도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우리 집 자랑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친구들이 뭐래? 아이가 답했습니다. 부럽대요. 자기네 집도 하고 싶대요.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바닥, 따뜻한 차, 따뜻한 가족. 이게 우리의 겨울이 됐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였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구나. 겨울이 두려움에서 일상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자유롭게 놀고 우리 가족이 함께 편하게 지내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두꺼운 외투 없이 바닥에 눕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800만 투구릭이 아깝지 않았어요. 난로는 이제 창고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 일이 없었죠. 대신 바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따뜻함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잠들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이불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침실로 들어갔죠. 행복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잘 선택했어요. 바닥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달랐어요. 한국의 바닥이 천년의 기술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겨울 고지서를 모두 꺼내 정리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총 5달이었죠. 11월 27만 투구릭, 12월 31만 투구릭, 1월 33만 투구릭, 2월 30만 투구릭, 3월 25만 투구릭, 합계는 146만 투구릭이었습니다. 작년 첫 겨울과 거의 같았어요. 130만 투구릭에서 146만 투구릭, 6만 투구릭 차이는 날씨가 조금 더 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200만 투구릭보다 훨씬 적었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년 동안 아낀 돈을 계산해봤어요. 작년 70만 투구릭, 올해 64만 투구릭. 합하면 134만 투구릭을 절약한 거였습니다. 800만 투구릭에서 134만 투구릭을 빼면 666만 투구릭이 남았어요. 앞으로 4년만 더 지나면 완전히 본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150만 투구릭 가까이 아끼는 거였죠. 4월 첫째 주 삼명테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사용자 감사 행사를 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행사장엔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작년 50명에서 2배로 늘었어요. 모두 온돌을 설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에 만족감이 역력했죠. 삼명테크 본사에서 온 한국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가 몽골어로 인사했어요. 통역사가 옆에 있었지만 간단한 인사는 직접 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천년 전통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린 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겨울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계십니다.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선택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문화였어요. 난로 앞에 모이던 문화에서 바닥 위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문화로. 작은 변화 같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에르덴을 만났습니다. 어때요? 첫 겨울 지내보니. 제가 물었죠. 에르덴이 웃었어요. 최고였습니다. 난방비도 적게 나왔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이웃 밭도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설치했어요. 밭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5월 중순 저는 외곽 별장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업무차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별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별장마다 석탄 연기가 피어올랐을 텐데 이젠 깨끗했습니다. 많은 별장이 온돌로 바꾼 거였죠. 하늘이 맑았어요. 6월 어느 날 노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년 간담회에서 만났던 분들이었어요. 설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올봄에 별장에 온돌을 깔았죠.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올겨울엔 별장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예전엔 겨울엔 못 갔는데 이젠 가능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노부부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니.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80이 넘어서 이런 기술을 만나다니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부부는 별장에서의 계획을 들려줬어요. 손주들을 초대하고 따뜻한 바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바닥이 몽골의 겨울을 바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7월이 됐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저는 벌써 다음 겨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겨울.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죠. 은행 업무를 보는데 새로운 고객이 왔습니다. 대출 상담이었어요. 온돌 설치하려고요. 고객이 말했습니다. 800만 투그릭이 필요해서요. 저는 상담을 해줬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6년이면 본전이고 그 이후론 계속 절약할 수 있어요. 고객이 물었습니다. 직원분도 써보셨어요? 네, 2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난방비가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고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대출 신청하겠습니다. 8월 말 저는 다시 설명회 포스터를 봤습니다. 이번엔 신규 고객을 위한 설명회였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사용자 대표로 경험담을 나눠달라고요. 설명회장에 갔습니다. 3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엔 저랬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갈랑 바자르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2년 전 2월 저는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만 투그릭 고지서에 짓눌렸던 1 설명회에서 의심했던 기억, 800만 투그릭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민. 그리고 첫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놀라움이었죠. 32만 투그릭이 나왔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2년 동안 134만 투그릭을 아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어 말했어요. 이제 바닥에서 자유롭게 놀아요. 그 모습만 봐도 800만 투그릭이 아깝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성실히 답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뻤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세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온도 조절기를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었죠. 2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어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로 바닥에 앉았어요. 아빠, 오늘 눈 왔어요. 큰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내일 눈사람 만들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겨울은 이제 즐거운 계절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바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모였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그럴 거예요. 앞으로 18년은 더요. 20년 보증.
아직 18년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계속 따뜻할 거였습니다. 창밖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천년 기술이 몽골의 혹한을 이겨내고 있었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이 제 가족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몽골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기술 또 하나의 겨울.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영하 35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의 바닥은 먼저 따뜻해집니다. 200만 투구릭을 걱정하던 가장은 30만 투구릭으로 겨울을 계산합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정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난로 앞 몇 걸음이 아니라 집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몽골의 겨울을 바꾼 건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바닥 아래에서 조용히 이어진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함께 해주세요.